자, 워크샵을 한번 푸는데요. 앞에와 같은 잭 어셈블리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전체 부분을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메커니즘이 검증이 끝났고요. 그리고 다른 파트들도 검증이 끝났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 기초 부분만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에 놓이는 차량들은 포인트 매스를 이용해서 쓸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 부분만 남고 하중은 위에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간 부분들은 이제 모델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리모트 포스를 적용해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억해야 될 치수는 차량의 그 무게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이제 질량 중심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높이는 247이 될 것이고요. 그 차량의 무게가 이렇게 기초 부분에 4군데에 이렇게 리모트 포스를 통해 가지고 모델링이 될 겁니다. 자, 모델을 이와 같이 오픈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단위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단위계가 여기 홈 탭에서 유니트 부분 클릭해 보면 밀리미터 킬로그램 뉴턴, 밀리미터 킬로그램 뉴턴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 또는 밑에 여기 스테이터스 바에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여기 하중이 4군데 전달될 겁니다. 따라서 이 리모트 그 포스를 통해서 모델링이 될 텐데, 우리는 리모트 포스를 바로 만들지 말고요. 이 리모트 포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을 모델링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중이 가해질 때 이 차량의 그 무게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차량을 모델링하지 않고 대신 이제 해석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차량과 동일한 어떤 질량을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이제 차량의 자중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질량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한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에 좀 집중된 질량이 얼마만큼 존재한다, 이런 그 모델링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포인트 매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연결될 것들은 그 집중 질량의 어떤 위치에다가 차량의 그 질량을 모델링 하게 되면 그 차량의 질량에 의한 자중이 이 4곳에 이렇게 분산되는 식으로 모델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 그리고 그 포인트 매스가 동일 지점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리모트 포인트를 하나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4군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한번 여기 페이스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셀렉트 바이에서 사이즈 세임 사이즈로 된 걸 모두 다 선택해라. 그러면 지금 원 하나가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8개의 실린더가 선택이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 여러분들 모델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보면 인서트 리모트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리모트 포인트를 만드는데 그 스코핑은 이 8개의 서피스하고 페이스하고 연관되는 리모트 포인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위치를 보면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위치가 보이는데 X로 보면, 자,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이 위치가 결정되냐면 우리가 선택한 그 지오메트리의 중심에 여기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뭐 이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차량의 무게 중심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옮길 거예요. 자, 그 옮기는 방법은 리모트 포인트에서 여기 나오는 위치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자, 글로벌 코디네이트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코디네이트는 여기입니다. 요거는 트라이어드라고 해서 방향이 어디인지를 이제 지시해 주는 것만 역할을 하고요. 이게 어떤 글로벌 코디네이트 중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글로벌 코디네이트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이 리모트 포인트가
자동차의 무게중심이 되는 위치로 옮깁니다. 옮기는 방법은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여기 좌표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좌표 값이요, 일단 X방향, 자, X는 이쪽입니다. X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높이는 247, 그리고 Z는 중앙이에요. 자, 그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리모트 포인트 여기 해주고요. 이제 X방향으로는 아까 마이너스 2라고 했죠.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X방향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고요. Y쪽으로는 이게 247입니다. 247. 자, 그럼 위로 쭉 올라갔죠. 자,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Z방향으로는 제로입니다. 자, 이 위치가요, 바로, 차량을 들어 올릴 때, 차량에 의해서 오는 무게의 중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디포머블은 무슨 의미예요? 여기 선택된 빨간색 부분들이 하중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변형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핀볼 리전은 그대로 두면 되고요. DOF 셀렉션도 프로그램 컨트롤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리모트 포인트 이름을 우리가 변경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로드 포인트라고 하중이 가해지는 포인트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일단 변경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하중 부분은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모트 포인트만 만들어졌고, 그럼 이 리모트 포인트에 어떤 하중이 가해질 건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 질량 하나 만듭니다. 집중 질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오메트리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인서트 하면 포인트 매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포인트 매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포인트 매스를 어디에 만들 건가? 자, 스코핑 메소드를 지오메트리 셀렉션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걸 클릭해 보면 네임드 셀렉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리모트 포인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모트 포인트 위치에다 놓을 거기 때문에 스코핑을 리모트 포인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리모트 포인트는 골라주면 됩니다. 하나밖에 없었죠. 우리가 로드 포인트라고 지정했죠. 그러면 이 위치에 집중 질량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이 집중 질량에 의해서 생기는 자중은 이 네 군데로 이제 분산돼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나오는 거는요, 여기 로드 포인트라고 리모트 포인트의 위치가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이 위치다. 그리고 요거는 이미 리모트 포인트 부분에서 정의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꿀 수 없어서 회색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핀볼 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뭘 하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매스라든지 그 다음에 매스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이 값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무게에 자, 일단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350kg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실제로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350kg으로 일단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350kg의 질량이 그 자중에 이제 여기 네 군데 가해진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중이 여기 네 곳에 베이스의 네 곳에 이제 적용되는 것까지는 모델링이 됐고요. 경계 조건 같은 것들을 더 추가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추가적인 또 하중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일단 포인트 매스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 리모트 포스도 넣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스태틱 스트럭처를 선택을 하고요. 엔바이러먼트로 가보면 여기 하중에 로드 부분에 선택해 보면 리모트 폴스라는 부분도 있죠. 자, 이거 선택을 해주고, 자, 여기 스코핑 메소드도 우리가
여기 아까 있던 로드 포인트 있죠. 그 부분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리모트 포인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힘은 여기 나오는 위치는 리모트 포인트는 로드 포인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중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하중을 넣어줄 때 요거를 컴포넌트로 바꿔서 이 좌표계 기준으로 이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각각의 컴포넌트 값들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큰 값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주 작은 값이 들어가는데 X 컴포넌트는 0, 그 다음에 Y 컴포넌트도 X 컴포넌트는 한 2 정도, 2뉴턴 정도의 아주 작은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0, 그 다음에 Z 방향으로는 Z 방향은 이쪽 지금 좁은 그 길이가 짧은 쪽에 방향으로 하중이 들어가는 겁니다. Z 방향으로는 4뉴턴 정도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이제 X, Y, Z 이 부분에 대한 건요. 우리가 지금 이 워크샵을 따라 할 때는 왜 이 값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잭 어셈블리에 그 놓이는 어떤 차량의 무게라든지 그리고 이게 차량의 전체 하중을 다 받는 건지 아니면 4분의 1만 받는 건지 뭐 이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단 또 하중을 넣었는데 그 하중이 보면 X 방향으로는 2뉴턴 아주 작은 거죠. 그 다음에 Z 방향으로는 4뉴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왜 Y 방향으로는 안 넣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Y 방향으로의 힘은요, 아까 여기 줬던 350kg 뉴턴의 그 질량에 의한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 그 중력에 의한 방향으로, 중력에 의한 힘으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아닌 X 방향과 Z 방향과 그 여기 두 개의 하중만 이렇게 일단 리모트 포스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중 관련되는 것은 자중 이외에 추가적인 리모트 포스를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경계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요. 경계 조건은 뭐 그렇게 복잡한 경계 조건은 아니고요. 이 밑에 부분 선택을 해서 그냥 이 부분은 픽스드 서포트로 그냥 좀 단순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픽스 서포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포스 들어갔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집중 질량 350kg을 넣었잖아요. 그럼 이것이 자중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중력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중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스트럭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이너셜 부분에 보면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라는 게 있죠. 이너셜 포스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 선택을 해주고, 자, 지오메트리는 모든 바디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 기준으로 해서 중력 가속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느냐. 자, 밑으로 가해져야 되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디렉션이 마이너스 Z가 아니라 마이너스 Y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중력 방향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350kg의 자중이 Y 방향으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제 가해지는 거죠. 그리고 밑에 판에 있는 어떤 질량에 의해서도 어떤 하중이 생기겠지만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진 않을 것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중력 가속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물성치 중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 모델에 매스가 계산될 수 있는 물성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덴시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탄성 계수하고 포화성 레이셔만 물성치로 필요했었는데요. 이렇게 중력 가속도가 들어갔을 때 자중이 고려되려고 하면 반드시 덴시티가 들어가서 매스가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하중들과 경계 조건들이 다 모델링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메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메쉬 부분 한번 클릭을 해보고, 자, 미케니컬로 프레퍼런스를 두시고, 여기 쿼드레틱으로 가고요. 그리고 엘리먼트 사이즈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 이게 100이기 때문에 이게 한 150에서 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사이즈를 한 5 정도로 한번 두겠습니다. 5 정도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using adaptive size yes로 두고 한번 메쉬를 해보겠습니다. generate mesh.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메쉬가 됐고요. 사이즈가 한번 보면 일단 엘리먼트가 뭐 조금 더 파인하게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쉬를 여기서 엘리먼트 사이즈를 한 2배 정도 더 늘려보겠습니다. 2mm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쉬. 자, 여기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 메쉬를 더 한다든지 이 부분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메쉬는 이 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35,000개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일단 솔루션 이제 솔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됐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insert total deformation 그리고 stress equivalent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evaluate all result total deformation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중이 가해지면서 이 네 곳이 이렇게 변형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700배로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트루 스케일로 보면 자, 이 정도 이렇게 변하게 되고 여기에 네 곳이 다 동일하지 않은 이유가 Y방향으로 자중은 동일하지만 이 무게 중심이 정중앙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X하고 그리고 Z방향으로 또 추가 하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전체 변이는 0.01 아주 작은 변이가 발생을 했고 응력을 보게 되면 147MPa 정도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응력들을 그냥 정확한 응력이라고 보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메쉬를 보게 되면 메쉬가 이렇게 파인하지 않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는 이 샤프 코너로 되어 있어요. 샤프 코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응력이 계산될 때 F 나누기 A인데 그 샤프 코너에는 A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응력이 무한대로 커지는 그 싱귤라 스트레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프한 코너에서는 실제 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가지고 있는 그 라운드를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고 그 라운드를 또 메쉬를 아주 파인하게 해서 그 라운드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쉬를 해야 거기서 얻는 결과를 우리가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일단 여기 이 코너부에서 큰 응력이 생긴다 정도만 알 수가 있고 그 값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147.89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대강 근처의 값들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근처에서 보면 대략 한 70 정도 80 정도의 응력들이 나타난다는 거 80 정도의 메가파스칼 정도의 응력이 생긴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실제 잭 어셈블리에서 모든 부재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밑에 베이스만 고려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때 그 리모트 바운더리 컨디션 앤드 그 포인트 매스를 이용해서 차량의 그 자중과 그리고 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들을 모사할 수 있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크샵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